사람은 평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이름을 얻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 부모라는 이름, 한 사람의 직업, 한 사람의 역할, 그리고 스스로에게 붙인 성격이라는 이름까지. 우리는 이 이름들을 조심스레 쌓아 올리고 그 위에 나라는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느 조용한 밤, 문득 이런 의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 많은 이름들이 사라지면 나는 무엇으로 남는가? 장자는 바로 이 질문에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오래된 습관, 사회가 요구한 역할, 버리지 못한 관념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마치 나무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낙엽처럼 본래의 모습은 그 아래 숨어 있을 뿐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큰 새는 작은 가지에 앉지 않는다. 자기 몸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단순히 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나라고 붙잡고 있는 작은 가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규정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지면 그 가지는 무거워지고 우리는 어느 순간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는 묻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나는 정말 내 것이냐? 이 물음은 사람을 당혹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아주 조용한 자유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고 믿어온 것들 대부분이 실은 내가 만든 것도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격이라고 부르는 것도 경험이 굳어진 흔적일 뿐이며 자존심이라고 부르는 것도 언젠가 배운 습관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치게 무겁게 받아들이는 고민과 감정들 역시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장자는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시사합니다. 한 걸음 옆에서 너를 보면 너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얼마나 작았는지 알게 된다. 나를 옆에서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중심에 서서 무게를 견디던 나가 조금 비껴선 자리에서 조용히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철학은 어렵거나 무겁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강해져라, 견뎌라, 버텨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너를 붙잡고 있는 생각에서 잠시 물러나라. 그러면 길은 스스로 열린다. 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그 한 걸음의 힘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를 비껴보는 법, 즉 나라는 집착에서 잠시 빠져나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 하나로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넓어지는지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과연 어디서 왔는지를 묻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릴 적 남들이 붙여준 말, 가족이 바랐던 모습, 사회가 요구한 역할,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받아들인 기준들. 이 모든 것이 모여 나라는 껍질을 만들지만 그 껍질이 진짜 나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장자는 이런 질문을 자주 던졌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믿는가? 아니면 세상이 너를 만들어 놓고 너는 그 모양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처음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마치 평생 살아온 집의 벽을 바로 지금 손으로 두드려보는 느낌과도 같습니다. 견고해 보이던 벽이 뜻밖의 얇다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어쩐지 당황하고 동시에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장자는 말합니다. 껍질은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를 가두기도 한다고요. 한 사람의 마음은 조개와도 같습니다. 조개가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깥의 강한 파도와 물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지요. 그러나 그 껍데기는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인간도 같습니다.
성격이라는 이름의 껍질,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껍질, 체면이라는 이름의 껍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껍질. 이 껍질들은 처음엔 보호막이지만 나중에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작은 상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만든 틀에 갇혀 그 틀을 세상이라고 믿는다. 내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내가 화를 잘 내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라서. 이 말들은 사실 진짜 나가 아니라 경험과 상황이 쌓여 만들어진 습관의 흔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습관의 흔적을 나의 본질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자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세상이 붙여준 이름들 속에서 사람은 종종 길을 잃는다고요. 사람은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단어가 나를 대신해버립니다. 조용한 사람, 성실한 사람, 말수가 적은 사람, 쉽게 상처받는 사람, 참는 사람, 무언가를 잘해야 하는 사람. 이 모든 말은 누군가가 나에게 붙여준 라벨일 뿐입니다. 라벨이 없던 시절에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장자는 말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도 물을 보지 않는다.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오히려 보지 못하는 것들. 나라는 감각도 그와 같습니다. 평생 너무 가까이 있어 이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다시 묻습니다. 내가 만든 줄 알았던 나라는 모습들이 사실은 만들어져 온 것일 수도 있다고요. 사람은 스스로를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자는 그 확신을 조용히 흔듭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투는 정말 너인가? 내가 지금 견디고 있는 체면은 너의 것인가? 내가 붙잡고 있는 자존심은 내 마음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시선에서 배운 것인가? 이 질문들을 듣는 순간 우리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그 균열은 불안이 아니라 해방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중 많은 부분이 내 선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선택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자는 덧붙입니다. 본래의 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고요. 장자에게 본래의 나란 단단하고 절대적인 정체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바람이 불면 풀은 흔들리고 물이 흐르면 잔물결이 생기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림자가 달라지죠. 그러나 그 변화들을 본질의 흔들림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건 자연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변했다고 해서 나의 본질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내가 흔들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라는 강물 위에 잠시 다른 파도가 스친 것뿐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말합니다. 껍질을 깨려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저 껍질이 있다는 사실만 알아차리면 된다고요. 장자는 사람에게 껍질을 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깨짐은 또 다른 집착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껍질을 가진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그 껍질에서 한 걸음 벗어난 것이다. 알아차림은 파괴가 아닙니다. 알아차림은 거리입니다. 거리란 곳 자유입니다. 껍질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이것도 껍질이었구나 하고 바라보는 순간 그 껍질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의 선택지, 하나의 옷, 하나의 역할이 됩니다. 장자는 바로 그 작은 틈에서 인생의 큰 변화가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에서 한 발 물러날 수 있을 때 나는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나답게 됩니다. 그 자유가 시작되는 순간 인생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생 내 자리에서만 나를 바라봅니다.
내 감정에서, 내 생각에서, 내 기억에서, 내 입장에서. 그러나 장자는 그 자리를 아주 조금만 옮기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거나 더 강해져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라. 그러면 너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너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요. 거울 없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굴이 없어서가 아니라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내 감정 속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그 감정이 진짜 나인지 잠시 스쳐가는 바람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가 났다. 하지만 장자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정말 내가 화인가? 아니면 화라는 손님이 내 마음에 잠시 머문 것인가? 화 속에 있는 나는 화가 나라는 사실 말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화에서 한 발짝 떨어지면 화가 오고 가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옆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거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장자는 또 말합니다. 감정에서 한 걸음 옆으로, 생각에서 한 걸음 옆으로 서보라고요. 장자가 말한 비껴섬은 도망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정확히 나를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화가 난 나를 옆에서 보면 나는 화라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일 뿐, 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슬픔이 밀려올 때 슬픔을 옆에서 보면 나는 슬픔을 받아들이는 존재이지 슬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 그 생각을 옆에서 보면 생각은 흐르고 사라질 뿐 나라는 본질을 흔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 걸음 옆으로 물러나는 순간 감정은 사실이 아니라 현상으로 바뀌고 생각은 정답이 아니라 흐름이 됩니다. 장자는 이 상태를 마음이 하늘을 되찾은 자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몰려와도 하늘을 파괴하지 못하는 것처럼 감정과 생각도 나라는 하늘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자는 덧붙입니다. 내가 빠져나온 자리에서 비로소 나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장자는 우화를 통해 자주 말했습니다. 물이 물고기를 비추면 물고기는 보이지 않는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자신이 물속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정 속에 있을 때와 같습니다. 감정 속에서는 감정이 전부입니다. 생각 속에서는 생각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물이라는 환경 전체가 보입니다. 감정에서 한 걸음 나오면 감정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이때부터 감정은 나를 흔드는 힘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게 하는 재료로 바뀝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크게 달라질 때는 감정을 없앨 때가 아니라 감정을 옆에서 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장자는 말합니다. 비껴선 자리에서 생겨나는 자유가 있다고요.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면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마음의 무게가 즉시 줄어든다. 감정이나 생각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무게는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절반은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에 붙잡힌 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중심에 있을 때는 반응만 있을 뿐 선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옆에서 보면 반응 대신 선택이 생깁니다. 이 말에 화낼 것인가? 이 상황을 다르게 볼 것인가? 이 문제를 굳이 붙잡을 것인가? 이 질문들은 감정 속에서는 절대 떠오르지 않습니다.
비껴선 자리에서만 가능한 질문들입니다. 장자는 이것을 마음이 스스로 길을 바꾸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바뀌는 힘이죠. 그리고 장자는 말합니다. 비켜선 내가 진짜 나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나는 대부분 역할과 이미지로 만들어진 가짜 나입니다. 감정에 흔들리는 나도, 생각에 휘둘리는 나도, 환경에 따라 바뀌는 나도 그저 현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장자가 찾은 진짜 나는 그 모든 것을 옆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찰하는 나입니다. 관찰하는 나는 감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생각이 몰려와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정도 생각도 사건도 모두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지나간다고 하늘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듯 감정이 지나간다고 나의 본질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장자는 이 자리를 큰 자유의 문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턱을 넘는 순간 인생은 놀랍도록 가벼워지고 나라는 짐도 훨씬 덜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수만 가지의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 생각들은 저마다 모양이 다르고 어떤 것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고 어떤 것은 마음속에서 긴 그림자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각들을 모두 나라고 착각합니다. 생각이 복잡하면 나는 복잡한 사람이 되고 생각이 어두우면 나는 어두운 사람이 되며 생각이 흔들리면 나는 불안한 사람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은 지나가는 구름이고 너는 하늘이다. 구름은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고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 구름에 의해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생각은 오고 가지만 그 생각을 바라보는 나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하는 대부분의 생각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불편하다 고 말합니다. 그러나 장자는 되묻습니다. 정말 내가 만들었는가? 우리는 생각을 내가 만든 결과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생각은 사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겨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문득 떠오른 기억, 갑자기 솟아오른 걱정, 이유 없이 생긴 느낌, 불쑥 찾아온 상상, 이것들은 모두 내가 계획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공간에서 스스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속에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따라서 생각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나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은 나의 성격이 아니라 마음이 잠시 겪는 기상 변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말합니다.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고요. 생각이 나라고 믿는 순간 그 생각은 커지고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부족하다. 앞으로 큰일이 생길 것 같다. 왜 나는 늘 이럴까? 내가 틀린 것 같다. 이 생각들은 본래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생각을 나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생각은 뿌리를 내리고 나를 올가매는 덩굴처럼 자라기 시작합니다. 장자는 이 현상을 작은 새가 작은 가지에 매달려 스스로 날지 못하는 모습에 비유했습니다. 나는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가지가 나의 하늘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는 말합니다. 생각은 관찰될 때 힘을 잃는다고요.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생각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나 장자가 말한 대로 한 걸음 옆에서 생각을 바라보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바뀝니다. 생각, 왜 너는 이렇게 불안하지? 관찰하는 나,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 생각, 이 일은 잘못될 거야. 관찰하는 나, 부정적인 예측이 지나가고 있네. 생각, 나는 부족해. 관찰하는 나, 부족하다는 판단이 떠올랐구나. 이처럼 생각을 내용이 아니라 현상으로 바라보면 생각은 더 이상 절대적 권위를 잃고 단지 스쳐가는 바람처럼 가벼워집니다. 생각이 온다고 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나라고 믿을 때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는 말합니다. 관점을 이동시키는 것만으로도 자유가 생긴다고요. 장자는 생각과 나를 분리하는 순간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바뀌지만 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은 물결이지만 나는 그 물결이 흐르는 강의 바닥과 같습니다. 물결은 흔들리지만 바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각은 날씨지만 나는 계절입니다. 생각은 매일 달라지지만 나라는 존재의 흐름은 그보다 훨씬 크고 길게 이어집니다. 생각은 소리지만 나는 들리는 공간입니다. 소리는 사라지고 공간은 남습니다. 생각이 사라져도 생각을 바라보던 나는 남아 있습니다. 이 관점의 이동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나를 흔들 수 있는 위치에서 나를 천천히 빼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장자는 말합니다. 생각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는 순간 자유가 시작된다고요.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 그것이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생각의 파도가 아무리 커도 그 파도는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불안한 생각이 와도 불안이 왔구나 하고 끝나고 후회가 떠올라도 후회가 지나가고 있지 하고 바라보게 되며 화가 올라와도 화가 잠깐 왔다 가려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때 우리는 감정, 생각, 두려움, 기억들이 나라는 집을 휘젓는 존재가 아니라 문 밖에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장자는 이 상태를 마음이 본래의 바다를 되찾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바다는 흔들리는 듯 보이지만 아래는 언제나 고요합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할 때 우리는 그 고요한 바다의 바닥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는 말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꾼다고요. 생각을 없애는 수행이 아니라 생각을 옆에서 보는 한 걸음의 전환만으로도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나라고 믿는 태도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생각을 비켜서 보라. 그러면 생각이 너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을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라 서로의 자리를 명확히 아는 조용한 자유가 생깁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어쩌면 수백 번의 감정을 겪습니다. 기쁨이 스치듯 지나가고 서운함이 마음을 한순간 눌렀다가 분노가 불씨처럼 일어났다가 또 금세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지요. 하지만 우리는 자주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나는 화가 난 사람이다. 나는 슬픈 사람이다. 나는 늘 불안한 사람이다. 감정을 나라고 오해하는 순간 감정은 나의 얼굴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장자는 이런 동일시를 조용히 깨뜨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감정은 손님이다. 주인은 그대다. 손님은 오고 가지만 주인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감정이 아무리 강하게 밀려와도 그 감정이 나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내 마음의 집에 잠시 들르는 손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자가 감정을 손님에 비유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님은 머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떠나기 위해 옵니다.
감정도 같습니다. 화는 오래 머물 것 같지만 금세 사라지고, 기쁨은 오래 붙잡고 싶지만 금방 흩어지고, 슬픔은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 옅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손님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장자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손님이 왔다면 왔음을 알아차리고, 손님이 떠나면 떠났음을 알아차리라.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없고, 억지로 쫓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지켜보면 됩니다. 감정은 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강하다고 해서 그 감정이 내 존재 전체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감정 속에 있을 때는 감정이 전부처럼 보입니다. 슬픔 속에 있을 때는 세상이 온통 슬퍼 보이고, 불안 속에 있을 때는 모든 일이 나쁘게 흘러갈 것처럼 느껴지고, 화 속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나를 거슬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정이 진짜 세계를 왜곡한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 보는 세계는 슬픔이 내려놓은 색안경을 낀 세계이며, 불안 속에서 보는 미래는 불안이 그려놓은 그림에 불과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물결 위에서는 바닥을 볼 수 없다. 감정 한가운데에 있을 때는 삶의 바닥, 즉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결이 잦아들면 깊은 곳까지 투명하게 보이듯 감정이 잠잠해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현실의 모양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자는 감정을 밀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감정을 없애려 하면 오히려 감정은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과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조용한 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네. 지금 화라는 손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구나. 슬픔이 머물고 있네. 조금 있다 떠나겠지. 불안이 왔네. 불안을 느끼는 나와 불안 그 자체는 다르지. 이러한 거리두기, 바로 이것이 장자의 핵심 태도입니다. 감정에서 한 걸음 옆으로 나오는 순간, 감정은 나의 주인에서 나를 지나가는 손님으로 바뀝니다. 감정은 흘러가고 나는 남습니다. 장자는 감정을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바람이 그치면 나뭇잎은 다시 고요해지듯 감정이 지나가면 마음은 본래의 고요를 되찾습니다. 감정이 사라질 때 우리는 종종 내가 변한 것 같다고 느끼지만 사실 변한 것은 감정일 뿐 나는 그대로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사람은 감정의 파도에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장자는 말합니다. 감정이 떠날 때를 억지로 빠르게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요. 사람들은 흔히 언제쯤 이 감정이 사라질까? 하고 조급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입장은 다릅니다. 손님은 때가 되면 떠난다. 떠나는 때를 재촉하지 마라. 억지로 감정을 밀어내려는 순간 감정은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을 싸워야 할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빠른 치유입니다. 이것이 장자가 말한 자연 그대로 두는 지혜입니다. 감정이 손님임을 알 때 비로소 마음에 자유가 생깁니다. 감정을 나라고 믿었을 때 나는 흔들립니다. 감정을 손님이라고 이해했을 때 나는 중심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불안은 나를 약하게 하려 온 것이 아니었다. 분노는 나를 상하게 하려 온 것이 아니었다. 슬픔은 나의 본질을 흔들려 온 것이 아니었다. 기쁨은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 감정이라는 손님들이 오고 가는 사이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손님들을 맞아들이는 나,
그리고 손님이 떠난 뒤에도 남아있는 나입니다. 장자는 이 자리를 참된 나 혹은 마음의 바탕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은 스쳐가지만 바탕은 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은 훨씬 가볍고 넓고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경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경계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각을 가두고 행동을 제한하고 삶을 일정한 길로만 흐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건 무리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아. 이게 정답이야. 이 문장들 속에 경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경계가 자연스럽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경계는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마음에 그린 선이다. 장자가 보았던 인간의 가장 큰 한계는 스스로 만든 좁은 세계였습니다. 장자는 물고기의 즐거움을 말하면서 경계의 허무함을 예리하게 드러냅니다. 어느 날 해자와 장자가 다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여유롭게 노니는 것이 참 즐겁구나. 그러자 해자가 반박합니다. 너는 물고기가 아닌데 물고기의 즐거움을 어떻게 아는가? 장자는 미소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은 아는데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가? 이 짧은 이야기에서 장자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 알고 있음의 경계를 뒤흔듭니다. 해자는 나는 인간이다. 물고기 아님 물고기 감정 모름. 이라는 경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그 경계 자체가 인간이 만든 규칙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사람은 세상을 사실이 아니라 자기 틀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경계라는 사실을 장자는 강조합니다. 감정이 나를 흔드는 것도, 생각이 나를 무겁게 하는 것도, 세상이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경계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일 거야. 세상은 이런 곳일 거야. 저 사람은 이런 의도로 말했을 거야. 이런 전제들이 뿌리처럼 자리 잡으면 그 위로 자라는 모든 생각과 감정이 틀 안의 움직임이 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틀 속에서 뛰지만 그 틀을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흔히 화, 불안, 후회가 나를 괴롭힌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장자는 더 깊은 곳을 보았습니다. 고통을 만드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나의 경계입니다. 경계가 좁으면 감정이 커 보이고 경계가 넓으면 감정은 작은 물결로 보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고요. 장자는 세상을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경계 안에서 보는 세계. 여기서는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고 틀에서 벗어나면 위험하고 나와 세상이 고정된 모양을 지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둘째는 경계 밖에서 보는 세계. 여기서는 모든 것이 움직이며 변화하고 고정된 나도 고정된 세상도 없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자연의 법칙이며 멈춰 있는 것은 단지 마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장자는 이 세계를 억지 없음의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경계 밖에서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연의 흐름 속 작은 파동처럼 보입니다. 그 파동이 아무리 커도 바다 전체를 뒤흔들 수는 없습니다. 경계를 깨야만 자유가 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장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경계를 깨려 하지 말고 경계 밖에 서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경계를 깨려 하면 오히려 그 경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나는 못 벗어나지? 왜 나는 어렵지? 이런 생각이 또 다른 경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계 밖에서 바라보면 경계는 실체를 잃습니다. 그저 내가 그어놓았던 선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늦었어. 경계 밖에서 보면 나이가 한계라는 기준은 누가 만든 것인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밖에서 보면 원래라는 말은 경험이 만든 착각일 뿐 나의 본질은 언제나 변화할 수 있다. 나는 실패하면 안 돼. 밖에서 보면 실패라는 단어는 사회의 기준일 뿐 자연에는 실패라는 개념이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우리를 가두던 틀은 마치 햇빛에 녹는 얼음처럼 흐려집니다. 그리고 장자는 말합니다. 경계 밖의 시선은 마음을 가볍게 한다고요. 경계 밖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사람은 두 가지 경험을 합니다. 첫째, 나라는 집착이 약해진다. 경계 밖에서는 나라는 개념도 역할도 과거의 감정도 모두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지금 이 감정이 만든 모습일까? 혹은 그저 오늘이라는 날씨에 영향을 받은 마음일까? 이 질문들은 나를 가볍게 합니다. 둘째,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된다. 경계 안에서는 하나의 해석만 보이지만 경계 밖에서는 여러 길이 동시에 보입니다. 그중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선택이 나를 가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장자가 말한 큰 자유입니다.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자신을 억지로 바꾸지 않아도 시선 하나만으로 마음이 훨씬 넓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경계를 벗어난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경계 밖에서 자신을 바라본 순간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몰랐던 길이 보이고 그 길 위에 선 자신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나는 내가 정해놓은 경계 안에서 움직였지만 경계 밖에 선 나는 그 틀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작은 자유, 틀 밖에서 바라보는 것이 큰 자유다. 그리고 큰 자유를 맛본 사람의 인생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평생을 나라는 중심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내가 옳아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안전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조용히 말합니다. 너를 묶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지키려는 나이다. 우리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세상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나라는 중심이 너무 단단해져 모든 것을 그 중심에 맞추어 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유연함이 사라지면 인생은 곧 거슬러 흐르는 강처럼 힘겨워집니다. 그래서 장자는 나를 없애라고 하지 않고 나에서 조금 비켜나 보라고 말합니다. 그 작은 이동 속에서 인생은 조용히 다시 시작됩니다. 나라는 중심이 사라질 때 마음은 더 넓어진다고 장자는 말합니다. 장자에게서 나 없음은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마치 흐르는 물이 내가 흐르겠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처럼 나무가 내가 자라겠다라고 선언하지 않는 것처럼 자연은 자기 의지 없이도 자기 길을 갑니다. 사람도 본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각과 감정,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나가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고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붙잡기 시작하면서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나라는 중심이 약해지면 세상은 앞에서 당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 곁을 흘러가는 풍경이 됩니다. 그 풍경을 억지로 바꿀 필요가 없고 붙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장자는 이 상태를 얽매임 없는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착이 약해지는 것이라고요. 사람들은 종종 나를 비워라라는 말을 들으면 자신이 사라지는 듯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장자가 말한 나 없음은
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짓눌러온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래야 한다.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보아야 한다. 내 삶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내가 틀리면 안 된다. 나는 부족하면 안 된다. 이 문장들 속에 무거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약해지는 순간 이 문장들은 힘을 잃고 단순한 생각의 그림자로 바뀝니다.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 실체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말합니다. 나를 비껴보는 순간 모든 문제의 무게가 달라진다고요. 문제의 크기는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가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경계 안에서 보는 나는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경계 밖에서 보는 나는 말합니다. 아, 지금 이런 일이 지나가고 있구나. 중심에 서 있는 나는 말합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없애지? 한 걸음 옆에 나는 말합니다. 이 감정이 잠시 머무는구나. 나를 중심에 둘 때는 모든 일이 나에게 다 상처가 되지만 나를 조금 비켜놓으면 모든 일이 흐르는 과정으로 바뀝니다. 장자는 이것을 세상은 바람이고 마음은 바다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바다는 결국 본래의 고요를 되찾습니다. 바람은 바다를 움직일 수 있어도 바다의 깊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 없는 자리에 선다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되 바람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자는 강조합니다. 삶을 무겁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나 중심의 반응이었다고요. 장자는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의 정체를 명확히 보았습니다. 사건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나가 나를 괴롭힌다는 것. 나라는 중심이 너무 크면 세상의 작은 바람에도 나는 흔들리고 휘청이고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나에서 조금 비켜난 자리에서는 같은 바람이 그저 스쳐가는 날씨가 됩니다. 날씨에 상처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날씨는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마음의 바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말합니다. 나 없는 자리에서 인생이 다시 가볍게 흐른다고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끌어오려 하던 힘이 사라지면 삶은 흐름을 되찾습니다. 억지로 끌 필요도 억지로 밀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장자가 말한 자연의 길처럼 삶은 자기 길을 갑니다. 이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깊은 편안함입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손이 자유로워지고 그 빈손에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맞는 내일은 어제와 같은 내일이 아닙니다. 내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자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한 듯합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나는 더 넓어진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 없는 자리에서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고요. 나 없는 자리란 정체성을 버리는 곳이 아니라 정체성의 그림자를 보는 자리입니다. 감정이 나를 규정하지 않고 생각이 나를 흔들지 않고 세상의 틀이 나를 좁히지 않는 곳. 이곳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본래의 자유를 경험합니다. 억지로 만든 자유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러나 잊고 살았던 자유. 그 자유를 만난 순간 인생은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억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계획한 변화가 아니라 깨달음에서 비롯된 변화로 그리고 사람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넓어졌다는 사실을 길게 이어진 사유의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한 가지 질문을 끌어안고 걸어왔습니다. 나는 정말 나인가? 이 질문은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문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 수년간 익숙해진 감정의 패턴,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확신까지도 모두 내가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과 경험이 조용히 쌓아 올린 껍질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여정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껍질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아, 껍질이 있었구나 하고 그 존재를 알아차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그 껍질에서 이미 한 걸음밖에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감정도, 두려움도, 후회도 모두 나라는 집의 문을 두드리는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그 손님이 너무 시끄럽게 왔다고 해서 나라는 집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손님들을 조용히 맞이하고 조용히 보내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감정의 바람이 어떻게 불든 그 바람 아래에는 늘 고요한 바닷속이 존재하듯 생각의 구름이 아무리 몰려와도 그 구름 너머에는 언제나 넓은 하늘이 있었듯 장자가 말한 자유는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한 걸음 비켜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이동이 인생의 큰 흐름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무거웠던 고민은 경계 안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더 무거웠고 답답했던 감정은 그 감정과 나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더 짙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옆에서 바라보는 순간 모든 문제는 원래의 크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문제보다 넓고 깊은 존재라는 사실을 조용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나라는 자리를 조금 옮겨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 한 걸음을 옮기는 것만으로 감정은 손님이 되고 생각은 바람이 되고 세상은 또 하나의 풍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풍경을 바라보는 자리는 고요하지만 넓고 가벼우면서도 깊어 마치 바다 같은 마음의 본래 자리입니다. 장자의 말처럼 큰 자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대 안에 있다. 한 걸음 옆에서 비껴본 그 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꾸지 않아도 이미 많은 것이 달라져 있음을 조용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